이번 영상에서는 포항 지진에 큰 이슈가 됐었던 필로티 양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이 필로티 양식이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된 건축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포항 지진을 통해서 확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로티 양식에서 내진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감을 한번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주변에 필로티 양식으로 된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 건물을 보시고 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그 건물은 과연 내진 설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대로 안전하게 설계된 것인지 그런 판단하는 연습도 한번 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포항 지진 때 그 지진의 리히터 규모가 5.4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에너지의 크기인데요. 이 에너지 크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큰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진도로 봤을 때는 포항에 발생한 그 정도의 피해를 낼 정도의 그런 큰 규모의 지진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내진 설계만 제대로 됐었다면은, 그리고 또 시공만 제대로 됐었다면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피해를 우리가 봤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피해는 특히나 필로티 구조물에서 강하게 관찰이 되었는데요. 왜 필로티 구조물이 지진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간단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필로티 양식은 구조상 지진에 취약한 구조물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모든 필로티 구조물이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게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설계된 필로티 구조물은 지진에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필로티 구조물의 내진 설계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필로티 구조물은 지진에 약한 것일까요? 왜 지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갖다가 알아보는데 제가 3층짜리 건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플립 차트에 3층짜리 건물의 인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이 기둥은 이렇게 땅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슬래브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이렇게 전단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3층도 슬래브와 전단벽, 그리고 그 위에는 지붕 슬래브로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슬래브, 그리고 여기 전단벽, 다시 지붕 슬래브입니다. 이런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지진에 의해서 집안이 흔들리게 되면 이 건물은 필로티 양식이죠. 이 건물은 지진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 지진 하중의 분포는 아마 한 이런 형태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슬래브에 각각 집중 하중으로 이 지진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지진 하중의 분포를 알면 건물에 발생하는 내력도 추측할 수가 있죠. 그것은 전단력 선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걸 F1이라고 하고요. 이걸 F2라고 하고 이걸 F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단력이 이렇게 F1만큼의 전단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2층 슬래브에서 F2만큼 늘어나게 되고 1층에서 다시 F3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누면 F1, F2, F3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옆에 모멘트 선도를 그리면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모멘트 선도가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력을 구했으면 이 내력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횡방향 하중이 구조물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집안으로 흘러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힘들을 갖다가 스트로타임 모델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힘 F1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여기 F1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전단벽을 통해서 이 힘이 대각선 방향으로 그 밑에 층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때 전단벽은 압축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단벽, 이 콘크리트 벽이 이 F1이라는 힘에 의해서 야기된 이 대각선의 힘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온 압축력은 슬래브에 있는 철근을 통해서 다시 뒤로 당겨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F1이 F2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합력이 되죠. 그래서 F1과 F2는 다시 이렇게 2층에서 전단벽을 통해 다시 대각선 힘으로 압축력으로 작용하여 다음 층에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똑같이 여기서도 슬래브에 배급된 철근을 통해서 뒤로 이렇게 당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슬래브에는 F1, F2, F3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이 힘이 이 슬래브에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은 이제 집안으로 흘러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보듯이 2층, 3층은 전단벽이 있었지만 1층은 전단벽이 없습니다. 뭐만 있나요? 기둥만 있죠. 그 말은 이 F1, F2, F3의 합력이 기둥을 지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은 이 전단력을 견딜 만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위층 같은 경우는 전단벽이 강성과 강도가 세기 때문에, 특히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이 힘들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둥 같은 경우는 기둥 특성상 단면적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 전단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철근을 많이 넣어도 콘크리트가 받아낼 수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그 이상의 힘은 받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둥이 받을 수 있는 이상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 기둥이 파괴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단력에 의해서 기둥이 파괴되게 됩니다. 이 기둥이 파괴된, 전단 파괴된 모습은 인터넷에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포항 지진, 필로티 구조물, 기둥 이렇게 쳐보시면은 그 안에 엿가락처럼 휜 그런 철근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기둥이 전단 파괴가 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 필로티 구조물은 1층에 있는 기둥이 그 위에서 발생되는 전단력을 받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또 덧붙여서 한 가지 필로티 구조물의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층에 있는 기둥이 순수 수직 하중만 받는 것이 아니라 휜 모멘트에 의한 수직 하중도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3층과 2층에서는 전단벽이 있어서 이 전단벽이 여기 있는 휜 모멘트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전단벽으로 휜 모멘트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층에서는 이런 벽이 없죠. 그래서 기둥으로만 받아내야 됩니다. 기둥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한쪽은 압축, 한쪽은 인장력의 형태로 받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1층에 작용하는 휜 모멘트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기둥이 더 하중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전단력도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순수 수직 하중, 그러니까 여기 2, 3층에서 내려오는 하중도 받아내야 되고, 그리고 횡하중에 의해서 발생한 휜 모멘트도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힘을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필로티 구조물은 지진 하중에 견디기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횡하중에는 지진 하중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풍하중도 있는데, 그럼 왜 풍하중에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인가? 그런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지진 하중이 풍하중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풍하중이 지진 하중보다 훨씬 작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풍하중은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커집니다. 그러니까 높으면 높은 빌딩일수록 풍하중에 의한 영향력이 크다는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지진 하중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건물이 유연해지기 때문에 지진 하중에 대한 지배력이 아니면 영향력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포항 지진에서 필로티 구조물의 피해가 컸던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